자, 이번에 볼 종목은 바로 네오셈. 오늘 네오셈이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윗꼬리가 정말 크게 달리고 본장 마감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과연 이 터진 거래량과 이 캔들 모양, 그리고 또 현재 나오는 이 수급에 대한 폭발이 또 이 CXL 관련된 이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것만큼 이제 추세를 과연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요. 아마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혹은 평단가가 꽤 높게 형성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박스권이 지금 거의 뭐 작년부터 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이런 하락에 대한 추세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고점을 뚫어야 정확한 추세를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또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는 건 저점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자리를 뚫어주고 그게 우리에게 확정되는 추세를 만들어 줬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타점에서 주가가 오히려 고점을 형성해 나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추가적인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실한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아야지,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어설픈 타점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네오셈을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양봉과 거래량이 터진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금 그전까지도 최근 이런 추세 안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진 적은 있지만 결국 이런 음봉 마감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양봉 마감으로 물론 20주 선을 분명 저항 구간으로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다음 주에 만약 시장이 전반적으로 돌아선다고 볼 때 네오셈에 대한 수급은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오히려 더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주가 못 올라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뭐 개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많이 한 건 맞아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만 했느냐? 기존 주주들의 물량들의 매도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런 신규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쉽지, 이런 저항 물량,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팔지를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오늘 분명 기존 주주들의 매도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라고 하죠. 그런 개미털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뭐 네오셈 또 엑시콘도 많이 올랐고, 이 CXL 관련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 그러면 앞으로 어디 고점을 뚫어줘야 우리가 앞으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매수 타점이 또 될 수 있을지, 혹은 최근 나왔던 8월 20일 날 7,400원이 왜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타점까지 좀 바라봐야 할지,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흐름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남은 9월달 행복한 날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9월달 남은 9월 행복하게 보내시기 위해서라면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 네오셈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물론 넥스트 거래에서 먼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 마감으로 이 본장, 그러니까 넥스트 거래를 빼면은 이런 식의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갭상 뒤에 윗꼬리 달린 음봉 마감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넥스트 거래에서도 꽤나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오늘 터지는 하루였고, 물론 CX에 관련된 섹터가 오전장에만 좀 힘을 받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 이 추세 라인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추세, 최근에 나왔던 이 추세 라인을 좀 볼 때 이 추세에 대한 상단을 분명히 어느 정도 저항을 한번 맞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저점이 왜 중요했냐면, 결국 주가가 하락 추세로 떨어지는 이 단계에서 오히려 주가의 가격이 이렇게 저점 이탈이 4번 나오는 동안 이 RSI 저점은 변동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최근에 여기 라인에서 이제는 매도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만약 여기 전저점이 깨지는 그 구간은 우리는 분명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자, 이거를 제가 그때 시간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봉으로 볼 때 볼게요. 지금 여기 단계에서 이 과매도 구간이 거의 2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지는 지점에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더 이상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하는 자리예요. 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고, 앞으로 단기적인 정말 짧은 파동 안에서 이런 고점에 대한 파동들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언덕 돌파를 어디를 언덕 돌파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저는 이 추세가 시작되는 여기 라인부터 여기 언덕 있죠. 여기 언덕을 만약 돌파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불타기라고 하죠. 이거는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불타기 타점으로 잡아 나갈 만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이나 단기적인 또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을 잘만 파악을 하면 네오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큰 추세로 볼 때, 정말 큰 추세로 볼 때 단기 고점이 어디였습니까? 7월 4일 날 나왔던 여기가 고점이었죠. 큰 추세로 볼 때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를 했었지만 오히려 이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던, 정말 이 신의 타점이라고 불리죠. 네,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한번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고점 대비 우리가 또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정확하게 0.38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도, 그리고 이 자리는,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좀 타점을 잘못 잡았더라도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네오쌤 관련한 또는 네오쌤 관련한 타점들,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대로 다음 주부터 정확한 타점에 대한 시그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그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오쌤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 방에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타점들 저와 함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네오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네오쌤 관련해서 이런 타점들 또는 자료들, 또 이런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이런 것들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 우상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타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설문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많이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도움 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네오쌤에 대한 타점들은 저희 밑에 있는 번호로 네오쌤 문자 한 통 남기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지수가 또는 미국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혹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 봅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타점과 또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또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